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널리 알려진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조아라입니다. 저는 지금 무용하고 미술하고 이렇게 사진 여러 가지를 접목한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광고 캠페인 속의 몽타주 실험입니다. 몽타주 전문가로 8년 동안 몽타주 작성 업무를 했고요. 현재는 강력팀에서 형사 외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그 얼굴의 모습을 한번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먼저 전문가에게 자신의 모습을 직접 묘사해 그림을 그립니다. 정면에서 보면 약간 달걀형 같은데 약간 아래턱이 나와서 역삼각형, 얼굴형 같이 보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코가 길어요? 코가 긴 편은 아닌데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코 옆에 양 팔자가 있나요? 그냥 무표정일 때는 살짝 있고 웃을 때는 더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말랐나요? 네, 많이 마른 편이에요. 아마 본인 얼굴이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령과 직업이 다른 사람들로 여러 차례 반복 실험을 합니다. 임수민입니다. 39이요. 지금 현재는 주부입니다. 턱이 길어요? 아니면은 뭐 적당한가요? 좀 길고 큰 편이고요. 평소에 여성스러운 얼굴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요. 전체적으로는 얼굴이 길고 갸름해 보이는데 제가 느끼기에 턱이 살짝 각져 보이는 것 같아요. 코는 낮진 않고요. 살짝 긴 편이고 코끝은 약간 통통합니다. 얼굴도 길고 이마가 좀 넓은 편이에요. 본인의 묘사에 의한 몽타주 작성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을 본 다른 사람의 묘사로 다시 몽타주를 만듭니다. 그 만나보신 분, 본인이 느낀 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생김새. 눈썹은 약간 웃고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코는 오똑하시고, 입은 그냥 크지도 작지도 않은, 무표정이실 때는 약간 조금 날카로워 보일 수 있는데, 웃으시면은 되게 귀여운 인상이세요. 앞머리는 눈썹 위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윗입술이 조금 윤곽이 뚜렷하고요. 인상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웃을 때 주름이 이렇게 좀 지는 것도 예뻐 보이고요. 눈가에 주름 잡히는 거나 입가에 이렇게 입이 올라가면서 하는 거나 좀 인상이 좋아요. 한 사람을 묘사한 두 개의 그림. 그 차이를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그림을 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라움입니다. 왼쪽 그림이 어제 본인이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려낸 거고요. 요건 다른 사람이 본인을 봤을 때 그 모습을 저한테 말씀하신 걸 그려낸 겁니다. 같은 그림이지만 그림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하는 제 이미지와 그다음에 타인이 저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이렇게 두 개 나뉘어졌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느낌의 인상을 묘사를 했고, 이제 타인 분께서는 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위주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자체가 굉장히 너무 차이가 나서 좀 놀랐어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묘사한 자신의 얼굴보다 타인이 묘사한 자신의 얼굴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를 그렇게 표현을 하나?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위안이 된 거는 저를 표현해 주신 분들의 그림을 보니까 안심해도 되겠다. 근데 그 차이가 확연히 크니까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정적이고 어둡고 아니면 너무 까칠하게 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은 그 분들이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보다는 자신이 가진 부족한 점을 먼저 봅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모를 때 자신에 어울리는 옷 입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패션은 자신의 참모습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화보 촬영 현장. 모델은 촬영 준비가 한창입니다. 좀 특별한 외모의 모델이죠. 오늘의 주인공 김지양 씨는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문 플러스 사이즈 모델입니다. 깡마르지 않은 여자는 무대에 설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스스로 무대를 선택한 사람.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당당합니다. 자신의 몸매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카메라 앞에, 그러니까 내가 조금 카메라 앞에 서면 어쨌든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 남들이 보편적으로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최대한 지금의 나를 유지한 상태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원했던 것은 모델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계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이 서는 무대에서 그녀만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가고 있죠. 플러스 사이즈 모델 혹은 리얼 사이즈 모델들이 필요한 이유는 모두가 다 같을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들의 플러스 사이즈인 사람들의 뭐 자존감, 자신감도 중요하고 뭐 그들의 뭐 기본적인 권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게 다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옵션들일 뿐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데 가장 큰 필요를 하지 않나, 가장 큰 기여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이제 이메일이 한 통 왔는데 고등학교 여자 학생인데 자기는 뚱뚱하고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언니를 보니까 너무 멋있었다. 그리고 뭔가 나도 예쁠 수 있어. 나도 예쁘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참 내가 이걸 하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녀가 입는 옷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델이 되고 싶은 자존감 넘치는 여자라고요. 여러분의 옷장은 안녕하신가요? 그 속에 어떤 옷이 들어있든 그 옷장 속에는
당신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How many clothes? Yeah, roughly. Impossible to say. I don't know. We can't count a lot. Probably too many. Probably too much. Probably too much choice, which means there's not enough time to pick an item of clothing that you want to wear anymore. I would still buy something new, probably even if I didn't need it. I have loads of clothes I've never worn. I just buy things and kind of think I'll wear them one day, and then the day never comes. It's because I found something nice. It's not, I don't really need anything. 심리학자 바움가르트너 씨는 옷장 전문가입니다. 옷장으로 사람의 심리를 읽고 옷장 정리로 치료도 해줍니다. So here's my closet. Yeah, so I see all your business stuff. You're only dressing for one. I would like to wear. It's just kind of a uniform. So you have a multifaceted life, but a unifaceted wardrobe. Yes. So that's problem number one. 그녀 남편의 옷장입니다. I see a person who is holding on to something that has passed, who won't move into the present and is afraid of the future. I see someone who's overwhelmed with his life. I'm going to make sure that with John, I remove the things that don't need to be there, talk about why it's difficult to get rid of it, and how I can recreate that in the current life. Okay, John, we can definitely wear these for work. 옷장에 옷을 쌓아놓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과거와 결별하지 못해서이기도 하고 더 큰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옷장 속에는 옷장 주인의 삶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이죠. The closet issues usually are a mirror, a small microcosm of what's going on in the larger life. So absolutely, dressing is more than just something frivolous and shallow. It can certainly improve the psychological piece of your day. Obviously, it's not a long-term cure, but you want it to trigger and give a boost so that you can make those long-term internal changes. And that's how I use the wardrobe, to trigger a domino effect in someone's life.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무관하게 명품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도 심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Even if it's not based in truth, show that we have made it and we're successful with these bags that we are able to acquire. So that's often when you find there are deeper issues than just, oh, I like this handbag and I like this designer, but now it's, I don't feel like I'm enough, so I have to go get this to compensate for what I feel I lack. 충동 구매로 옷장에 쌓인 옷은 쓰레기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패션에도 환경이란 요소가 중요해진 것이죠. 뉴욕의 패션 디자이너 타라 제임스 씨는 친환경 소재로 유행을 타지 않아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듭니다. 연간 3,100만 톤의 이산화탄소와 7천만 톤의 폐수를 배출하는 패션 산업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And I was starting to feel a little bit guilty about how much clothing was being put out onto the market. And the clothing that I was producing was all sustainably made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s, but I felt it still wasn't enough. And Sheena's project really resonated with me. 디자인을 전공한 인도 출신 여성 쉬나 메세이케는 지난 2009년 단 한 벌의 미니 블랙 드레스로 1년을 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실천해 화제가 됐습니다. 쉬나의 프로젝트는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됐죠. 쉬나는 패스트 패션의 시대에 옷을 입는 대안적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Well, you didn't wake up this morning 'cause you didn't go to bed. You were watching the whites of your eyes turn red. The calendar on your wall is ticking. The days off, you've been reading some old letters. You smile and think how much you
what really ethical fashion encompasses is transparency and knowing your supply chain and knowing where your fiber comes from and the fabric and where it's made and how it's made, and also how those workers are treated by the companies that are making the clothes. But more than that, and this is what Sheena was trying to do with the uniform project, was to educate the consumer on how to wear the clothes. And it doesn't really mean how to put them on, but it means how to care for them and how to choose clothing that was a little bit better quality, that would last longer, and that wouldn't be disposable after one season, or now sometimes we're seeing 1 or 2 weeks.